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16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스페인 구강컵의 결승 장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스페인 구강컵의 결승 장소가 정해졌고 2017-18 시즌 코파델라의 결승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구장인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이모티콘 나도 있는 건가? 저 귀여워. 브라보, 브라보, 저기 라이언. 아무튼 여기 완다에서 새롭게 경기장이 개장을 했고, 이곳에서 결승전이 열린다고 하니까, 확정이 된 거니까, 네. 세비야랑 바르셀로나가 만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식 넘어갈게요. 두 번째 소식은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평등을 외친 첼시의 멋진 선택을 주목을 했습니다. 첼시는 구단 공식 성명을 통해서 스탠포드 브리지에 장애를 가진 서포터들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늘릴 것이라는 발표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첼시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확장한다라고 하며 첼시는 평등인권위원회 장애 서포터 연맹과 함께 최근 몇 달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219개 휠체어 좌석을 확대하는 데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첼시는 우리의 팬들은 클럽의 핵심이며 모든 서포터들을 위한 시설과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 장애를 가진 서포터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며 클럽은 장애인 서포터들을 위한 경험과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지했다라고 말했으며 그들을 배려한 높이와 폭을 고려해서 좌석과 그 수를 늘리고 그들을 위한 화장실 시설도 수를 늘릴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수 받아야 될 이유는 어차피 스탠포드 브리지가 구장을 새로 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장애인석을 다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지금 오시는 분들, 몸이 좀 불편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잘 이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다시금 좀 개선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없어질 구장이라고 해서 가만히 냅두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소수의 팬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 거잖아요. 이건 아주 멋있는 거죠. 이거는 황씨 하나? 황씨? 황철씨? 뭐라 해야 돼 이런 건? 네, 아무튼 네. 칭찬을 받아야죠. 소수를 위한 결정 같은 거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황류 이런 거 하잖아. 황보풀 이런 거. 첼시는 뭐야? 황씨야? 첼시를 그렇게 부르는 걸 못 들어봤나? 생각해보니까. 다음 소식은 스포르트원에서는 라이프치히의 티모 베르너에 대한 미래를 주목을 했는데요. 티모 베르너가 인터뷰에서 말하길 저는 아직 다음 시즌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당장은 라이프치히와 함께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라이프치히로 챔피언스 리그로 복귀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월드컵을 잘 치르고 싶으며 월드컵 이후에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때 가서 논의하고 싶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현재 자신이 받는 대우나 구단에서 자신에게 제시했던 그 계약들이 충분히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팀들의 관심이나 오퍼에 가는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 티모 베르너는 최근에 독일 대표팀이 써왔던 원톱 자원의 스타일하고는 사실 좀 다르죠. 결이 옛날에 이제 예전이긴 하지만 그냥 비오프 같은 느낌의 조금 몸놀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보다는 훨씬 더 센세이션하고 어리고 경험도 나이에 비해서 빨리 쌓고 있고 국대에서도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막상 갔을 때는 베르너가
주전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그냥 뽑힐 것 같긴 한데 거기 가서 주전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잘 안 해봐가지고 티모베르나. 일단은 평가전 같은 거 치르면서 레브가 잘 생각하겠죠. 근데 레브가 좋아하는 공격수 스타일이 워낙에 이제 좀 고정적이고 고집스럽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티모베르나가 잘 따라줄지 아니면 그런 선수를 찾아낼지. 사실 레브 스타일의 선수를 생각해보면 바그너가 더 잘 맞긴 한데 내 기준엔. 근데 뭐 레브가 더 알아서 잘 하겠죠. 레브도 이제 변화를 좀 꾀하고 싶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다음 소식엔 골닷컴에서 언급하길 메시는 바르셀로나에 네이마르가 처음 왔을 때처럼 쿠티뉴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쿠티뉴가 누캄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수아레즈와 물씬양면 잘 도와주고 있으며 바르셀로나는 네이마르를 파리에게 잃었지만 그의 대체자로 리버풀로부터 쿠티뉴를 영입시켰습니다. 쿠티뉴는 이적 후 바르셀로나에서 늦은 스타트를 끊었지만 마침내 저번주 코파델라이 발렌시아 경기에서 골을 넣으며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스페인 언론에서는 메시가 쿠티뉴에게 마음을 열며 먼저 다가가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메시는 쿠티뉴가 바르셀로나에서 잘 적응하는 것이 당장으로나 미래로서나 바르셀로나 우승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열쇠를 가진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좀 더 메시도 신경 쓰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뭐 쿠티뉴 입장에서는 뭐 좋겠지. 저번 경기 살짝 좀 별로였죠. 네, 저번 경기 별로였고, 물론 그나마 쿠티뉴가 근데 별로였어. 그냥 그 경기는, 비겼던 경기는 워낙 좀 별로였고, 뭐 그런 경기도 있는 거지. 뭐 한 시즌 치르면서 이제 좀 안 좋은 경기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적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스타일상 비슷하다고 한다 하나 이제 막상 뛰어보면 결이 좀 다르니까. 리버풀하고는 사실 많이 다르잖아요. 리버풀하고 이제 뭐 바르셀로나 비교할 수가 없고 본인 스타일이 조금 비슷한 것뿐이지. 네. 좀 적응도 필요하고. 어차피 버닝스타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조던 좋아. 더나 파타 다들 즐거운 설. 네, 버닝스타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십시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쿠티뉴도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고, 챔피언스 리그라도 좀 뛰면은 같이 좀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을 텐데, 챔피언스 리그를 쿠티뉴가 리버풀에 뛰었기 때문에 뛰지도 못하고 어차피. 근데 본인 목표는 우승. 그러니까 뭐 프리미어 리그는 같이 못하니까 우승 못하겠지만 리그 우승, 어떤 우승이라도 이제 타이틀을 꼭 갖고 싶었기 때문에 이적한 거라고 말했으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는 잘한 것 같아요. 스스로가. 나 크리스마스라 했어요? 네, 크리스마스라 했어? 미안해요. 설. 조던 좋아. 그거 설정해놓은 거야, 설정. 아주 가끔가다 헛소리 안 해. 네. 설정해놓은, 왜냐면, 뭐랄까, 이게 한번 뜨면은 기분 좋아요, 내가. 마치 해준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뭔가 칭찬을 좋아하는 나이에요. 막상 아니더라도 듣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뭐. 네. 다음 소식은 영국 BBC에서는 3분 만에 부상을 당하며 사실상 스트러지의 꿈이 다시금 사라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니엘 스트러지가 또다시 부상으로 눈물을 삼키며 그의 월드컵 꿈이 물거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며,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언은 13일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열린 첼시와의 2017-18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제 3대 0으로 패했으며, 이로써 웨스트 브롬은 3승 11무 13패로 승점 20점으로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웨스트 브롬이 강등 소순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스트러지는 전반 3분 만에 부상을 당하며 그는 월드컵 진출 꿈마저 사라져버렸다고 BBC는 알렸습니다. 얘가 스트러지가 좋은 선수냐 안 좋은 선수냐 하면 좋은 선수지. 왜 좋은 선수냐?
어린 시절부터 그 어떠한 감독들이 다 볼 때마다 이 선수는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면 좋은 선수죠. 가지고 있는 그릇이 크니까. 근데 그 큰 그릇에 어느 정도를 담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게 작아. 스트러즈는. 어쩔 수 없어. 그게 본인의 의지건 타인이 억지로 막 없건 상관이 없어. 그냥 그 큰 그릇을 채우지 못하면서 결국 이렇게 흘러가는 유형의 선수로 흘러가는 것 같아. 시간대가 점점 더 이제 맞아 그 그릇에 금도 가고 물도 새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채우려고 해도 금방 이제 안에 내용물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지. 슬픈 거지. 그러니까 정말 좋은 팀들을 다 한 번씩 거쳐가면서 이 선수를 키워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얘는 내가 보기에는 한국판 발로텔리? 근데 발로텔리는 언행과 그런 걸로 사고를 치는 거고 얘는 부상으로 그냥 뭐 안 보이는 거지. 한 명은 발로텔리는 언행과 이제 사건 사고로 안 나오는 거고 얘는 부상으로 안 나오는 거고. 가지고 있는 것들은 참 많은데 얘 한국 사람 아니에요? 얘가 우리 한국 사람 그 선수들 군대 안 보내줬잖아요. 그 정도 한국 선수지. 아 명예 한국인 이 정도 해줘야 됩니다. 네. 아니 얘가 지금 군대 안 보내줘가지고 그 많은 선수들이 유럽도 가고 중국도 가고 해줬는데 그 정도 이 정도 한국인이지. 응? 명예 한국인 올림픽 진짜. 그때도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 아무튼 스트러지 나는 개인적으로 스트러지한테 나쁜 마음은 없어. 왜냐면 얘가 잘 돼야 얘를 팔던 말던 뭘 하던 보낼 거 아니야. 비싸게 보내면 비싸게 보낸 대로 좋은 거고 뭐 잘 되면 잘 된 대로 뭐 이렇게 원하는 팀 많을 테니까 이제 좀 이게 좀 그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잖아. 네. 또 이게 또 몸이 망가지면서 결국에는 모르겠어. 얼마나 큰 부상인지 아직 컨펌 안 하니까 뭐 엄청 심해서 컨펌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진짜 뭐 좀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예 좀 기사를 찾아보려고 해도 그냥 뭐 예상이 된다. 뭐 검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나오고 딱히 뭐 없네요, 말이. 네. 조심조심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좀 새나가면 뭐랄까 스트러지에 대한 가격 형대 형성이 너무 낮아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좀 저도 궁금해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보기 힘드네요. 네. 또 아니면 정밀 검사를 여러 번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소식은 골닷컴과 인터뷰한 라키티치는 메시가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치켜세우며 그에 관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 이반 라키티치는 팀 동료인 리오넬 메시를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말했으며 그리고 그의 수줍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30살의 메시는 틀림없이 역대 최고의 선수들 중 한 명이고 그는 5개의 발롱도르를 수상했으며 라리가 트로피를 8번,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를 4번 들어올리는 등 팀 커리어와 개인 커리어에서 모두 부족함이 없고 라키티치는 메시를 한순간의 경기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선수라고 말하며 우리는 경기에서 많은 부분을 그에게 의존하고 메시는 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시는 역대 최고의 선수이며 순식간에 경기를 바꿔놓는데 이보다 더 나은 선수는 본 적이 없고 그는 이제 모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줍음이 많지만 그라운드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경기를 지배하는 선수가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라키티치는 메시가 자신이 누캄프에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끔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했으며 메시는 자신이 바르셀로나에 이적한 뒤 무언가를 묻고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도움을 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와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은 없다며 자신이 팀에서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메시에 대해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요즘 회춘했죠. 라키티치가 회춘했어요. 뭐랄까 좀 머리도 염색하면서 좀 이렇게 젊어졌고 한동안 저는 이제 바르셀로나 경기를 자주 봤으니까 한동안 라키티치가 열심히는 뛰는데 뭐랄까 좀
그냥 좀 열심히 뛰는, 옛날에 좀 이렇게 막 왔을 때, 바르셀로나 처음 왔을 때 막 불어넣어줬던 활기나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한동안 유벤투스한테 결승골 넣고 난 뒤에는 조금 조용했죠. 유독 그냥 그랬어요. 못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뛴 것도 있어 솔직히. 휴식을 좀 줬어야 되는데 너무 그 부스케츠나 라키티치나 이런 애들을 전혀 쉬지도 못하게 하면서 컵 대회 리그 다 뛰게 하면서 막 정말 많이 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만의 잘못도 아니고 팀도 잘못도 있고 라키티치도 아마 좀 자신의 동기부여나 실력적인 부분에서 좀 뭔가 부족함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으니까 뭐 됐죠 뭐. 네. 멘탈이 좋아요 라키티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다음 소식은 스카이 스포츠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유가 올드 트래포드에서 이름을 판매한다면 시즌당 390억가량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맨유가 구장 명명권을 팔지 않아 연간 손해보는 금액으로 2,600만 파운드 한화 390억가량을 손해보고 있다고 전했으며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명명권을 판매함으로써 비싼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위 5개 팀을 알아보자면 5위가 이제 아스날 230억 정도, 그 다음 4위가 토트넘 235억, 첼시가 3위 270억, 2위가 맨시티 285억, 1위가 맨유 390억, 확 뛰죠? 거의 100억 정도가? 네. 그러니까 메시란다. 미안해요. 맨유가 얼마나 이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이제 인기팀인지,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팀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굳이 팔 필요가 있죠? 금액이 선수 한 명을 영입할 수 있는 금액이는 390억이면 생각해봐요. 우리가 390억이면 선수들한테 주는 주급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아낄 수가 있는데 이름만 팔면 그 간단한 거예요. OT라는 그 이름만 팔면 완전히 이제 꽁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안 파는 거잖아요. 왜 안 파냐? 팀의 이제 정체성이나 역사적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뭐 팀이 가져갈 것들인데 팔아도 그만이고, 네, 안 팔아도 그만이고, 네. 그건 뭐 팀이 알아서 할 거지. 만약 팀이 우리가 좀 더 구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아니면 FFP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좀 팔아야 된다 하면은 아마 팬들도 아쉽지만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지금 너무 비싸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 팔려고 하는 팬들도 많을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그래도 안 파는 게 속으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바르셀로나 팬들이 그래 우리가 메인 스폰서를 받는 게 낫지. 굳이 뭐 유니세프 좋지. 유니세프 좋은데 그냥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막상 유니세프 바뀌고 이제 다른 이제 카타르 스폰 들어오거나 하니까 좀 기분 이상하거든요. 물론 돈을 많이 받고 하는데 물론 라쿠텐은 바뀌었지만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랑은 느낌도 달라. 생각보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좀 느낌이 달라지죠. 판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안 판다고 고지식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팀이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 어떠한 생각을 하든 팬들은 조금 이해해 주는 게 좋겠죠. 아니 솔직히 나는 저렇게 명명권을 팔 수 있는 것 자체가 부럽기도 해. K리그 팀들은 안 팔려요. 그냥 오히려 애칭을 넣어주지 팬들이. 뭐 수원 월드컵 경기장 하면은 그냥 뭐 빅버드, 대전 월드컵 경기장 하면은 퍼플 아레나 이렇게 그냥 팬들이 지칭하지. 팔리면 팔 수 있으면 얼마나 팔면 좋아. 솔직히 말해서 팔 수 있을 때 파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만큼 인기가 있고 그만큼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 가치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 응원한 팀에서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야. 물론 나도 그 이제 꼬마가 완다 메트로폴리타노라고 바꾼 게 사실 어색하긴 한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또 인정을 해줘야지. 그래 그 구단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를 생각해야죠. 다음 소식은 스페인 아스는 지난 1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오퍼를 거절한 루이스 알베르토에 대해서 다시금 주목을 했습니다.
지난 1월 라치오의 미드필더 루이스 알베르토는 꼬마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그리고 그는 2022년까지 라치오와 재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로 그의 에이전트가 말하길 겨울 이적 시장에서 루이스 알베르토에 대한 스페인의 두 팀들이 오퍼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두 개 팀은 한 팀은 세비야고 한 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알베르토의 에이전트인 알바로 토레스가 말하길 알베르토는 주요한 오퍼들을 받았었는데 이제 라치오 구단 측에 의해서 또 그리고 선수 측에 의해서 그 오퍼들은 모두 성사되지 않았으며 알베르토는 월드컵에 불려지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것은 모험이고 그것을 팀이나 선수가 원치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알베르토는 라치오에서 2선의 모든 곳에서 뛰고 있으며 아주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베르토는 리버풀 출신인 거 많이들 알 거예요. 그 알베르토가 그 리버풀에서 이제 떠나갔을 때 축구를 그만두려고 했대요. 왜냐면 약간 우울증이 온 거야. 왜 우울증이 왔냐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1군에는 도저히 못 갈 것 같고 나는 이제 프로 선수 뛰고 싶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잉글랜드까지 와가지고 이 오랜 시간 동안 뭐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잘 풀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제 1군에서 뛰는 선수들 프리미어리그 다른 팀들 선수들 보면서 약간 자괴감이 들었대요. 자괴감.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려가지고 나는 축구를 하는 것보다 이 다른 관련 일을 하는 게 나한테 더 빨리 이득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에서 그때 이제 라치오에 가서 자신의 이제 능력을 끌어내주고 믿어주고 쓰고 해서 결국에 이제 스페인 국대까지 차출, 물론 스페인 국대에서 주전 멤버는 아니지만 차출까지 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경기도 뛰고 오고 그랬는데 뭐 버티는 게 잘한 게 아니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대요. 그 이제 상담 같은 거지. 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도 할 수 있는 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선수들 보면서 내가 저 선수들만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자괴감이나 걱정이 많다 보니까. 왜냐면 이 선수들도 저기 직업이잖아요, 직업인데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뭐 회사 다니면 어디 좀 어떤 직급도 달아야 될 시기가 오는데 달지 못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뭔가 그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나 걱정거리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 그런 생각들. 근데 그런 생각들이 이제 쌓이다가 잘못 터져버리면 갑자기 뭐 그만둔다는 거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 얘도 똑같은 거지. 있어봤자 여기서 못 뛸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뭐하러 여기 있나. 결국에 내가 뛸 곳은 1군에서 뛰는 게 그 이제 축구 선수의 이제 꿈인데 여기서 안 될 것 같다는 시간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버렸다라는 시간들이 이제 뭔가 자괴감을 들게 하면서 정말 의욕들을 확 낮춰버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신과 치료 잘 받고 라치오에서 꾸준하게 믿어 주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사실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뛰면 좋겠지. 그리고 원하는 팀들이 세비야나 꼬마면 나쁜 팀들도 아니고. 근데 이제 본인이 라치오에 대한 애정도 있고 본인이 아직도 갚고 싶은 게 맞나 봐요.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뭐 리버풀에 잘 됐으면 좋았겠지만 수소나 얘 볼 때마다 기분 좋은 게 뭐냐면 그래도 나가서 잘 되니까. 나가서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나아. 나가서 잘 되는 게 솔직히 아니 물론 뭐 얘가 있었으면 더 뭐 비싸게 팔았겠지, 더 잘 썼겠지 하지만 그거는 가정일 뿐이고 결국 못 쓴 거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잘 되면 좋지. 어차피 안 돼서 막 그 뒤에서 막 리버풀 저주할 거 이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차라리 잘 되면 기분이 좋으니까 뭐랄까 그때 그 시절이 뭐 좀 도움이 됐다 이런 말이라도 하겠지만 안 되면 평생 원망할 거 아니야. 쿠티뉴 잘 됐으면 좋겠냐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르코비치도 잘 됐으면 좋겠고, 좋게 나가건 안 좋게 나가건 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팀에서 있다 나간 선수들. 물론 이제 완전히 막 깽판 치고 가는 스타일, 그런 뭐랄까 뭐 발로텔리도 사실 깽판 친 건 아니지. 그냥 로저스가 잘못 데려온 거지. 발로텔리가 못한 거는 뭐 일부러 못한 거 아니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똑같아요. 나는 뭐 이 리버풀에서 있던 수원에 있던 뭐 어디 있었던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잘 되면 더 좋은 게 뭐냐면 그 계약 같은 것들이 좀 다 연결돼 있잖아. 여러분들도 다 FM 해보셔야 알잖아요. 다 이게 조금씩 연결돼 있어가지고 잘 돼서 나쁠 게 없어. 리버풀이 어느 팀이건.
실례로 이제 그 스완지에서 잘 뛰다가 길피 시그루드손이 토트넘 가서 망했죠. 토트넘 가서 다시 스완지로 보내면서 이제 계약 조건을 뭐 제의적시 어느 정도 30%인가 받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제 시그루드손이 에버튼 이적할 때 토트넘이 가만히 앉아서 70억에 80억 벌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토트넘은 그냥 계약 조건 때 나중에 제 이적 시 얼마 이것만 붙여놨는데 걔가 이적할 때 거의 600억 가까이 받으면서 이제 많이 받았죠. 에버튼 그러니까 스완지 그러니까 토트넘이 잘 돼서 나쁠 건 없지. 우리가 요즘 너무 막 1000억대 아니면 막 이렇게 막 2000억대 막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막 몇백억이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몇십억도 선수들에 대한 주급을 몇 주 동안이나 다 메꿀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FFP로 다 메꿀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꽁돈이니까 좋은 거라니까. 나쁠 게 없죠. 그 다음 소식은 웨스트햄의 감독인 모예스가 언젠가는 꼭 스코틀랜드 국가대표팀을 감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예스는 올해 여름 웨스트햄과 계약이 만료되며 아직은 새 계약을 체결하는데 여러 가능성이 있고 토크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모예스가 말하길 스코틀랜드 선수들을 계속 지켜봐서인지 그 감독직 후보가 된다면 자신은 언제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물론 현재는 웨스트햄 선수들과 잘 지내고 있고 이 팀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그래도 언젠가 이제 스코틀랜드 대표팀 감독의 제의가 온다라면 그 자리에 앉는 게 오래전부터 꿈이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메이슨 얘기 나오네 안 그래도. 헐시티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라이언 메이슨에 대한 이제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라이언 메이슨은 축구계에서 은퇴하며 클럽은 2017년 1월 22일 이제 K힐과 공중 헤딩 경합에서 입은 머리 부상으로 그가 은퇴하게 된 사실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고 이제 말을 했으며 라이언 메이슨은 세계에서 명망 높은 많은 신경과 전문의와 신경외과 전문의들로부터 치열한 축구로부터 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 이제 공고사항으로 됐고 그 조언을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메이슨은 이제 자신의 회복을 도와준 클럽의 모든 메디컬 팀들과 자신을 지지해준 팬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1년이 넘도록 이제 모든 신경을 다 써준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항상 말하잖아요. 축구가 되게 거칠고 무섭고 힘든 운동이라고. 그래서 축구에서 어떠한 반칙이 와서 보복을 하거나 아니면 타격을 하거나 위험한 반칙을 일부러 한다면 그 선수들은 더 큰 벌을 받아야 돼요. 큰 벌을. 순간의 감정으로 사람의 축구 인생을 밥줄을 끊어놓겠다라는 것은 명백한 범죄죠, 범죄. 네. 그래서 내가 보복 행위를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랄라나도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 행동으로. 정이 확 떨어지잖아, 랄라나. 정말 좋아했는데. 아무튼, 네. 참 어려운 거죠. 또 이런 소식을 또 접할 때마다 마음이 좋지가 않고. 안녕하세요. 다음 소식은 엘파이스에서 말하길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해리 케인의 가격을 이적료를 공시했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해리 케인의 이적료를 통보했다고 하며 그 가격은 3억 5천만 유로, 한화 4,660억이라 밝혔고 이것은 토트넘 레비 회장의 답변이라고 합니다. 토트넘과 가까운 소스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를 대신하는 중개자를 통해서 케인의 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전달받았으며 협상가로부터 악명 높은 레비 회장은 두 가지 보고를 했는데 케인의 가격을 인상하는 건 기술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신성한 요소도 있고 잉글랜드 선수로서 그의 지위와 프리미어리그는 지구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상업적인 리그라는 것 그리고 이제 베일과 달리 케인은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하나의 클럽에서 끝내고 싶어 하는데
이제 토트넘이라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두 가격으로 이제 정상이 된 것 같아요. 최근 포테치노 감독은 토티의 AS 로마의 토티의 발자취를 따라 토트넘에서 케인이 은퇴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이제 권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케인이 현재 최고의 스트라이커? 내가 봤을 때는 뭐 전 세계 최고 딱 한 명만 뽑으라면 그는 호불호 갈리겠지만 전 세계 최고들 중에 맞지 않냐 물어보면 맞죠. 아니 유벤투스가 최근에 16경기, 17경기에서 한 골을 먹었는데 거기를 상대로 꾸준하게 계속 두드릴 수 있고 위협할 수 있다라는 공격수라면 이제 좋은 선수라 봐야죠. 네. 넘버 원이냐 물어보면은 그 톱 자리에 들 수 있는 선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는 이제 개개인의 취향이겠지만 넘버 원 그러니까 가장 최상에 있는 선수이지 않냐 물어보면은 최상이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원톱의 최상위권이라고 하면은 뭐 레비, 수아레즈, 케인 뭐 그런 애들 가는 자리에 충분히 케인도 들어가죠. 못 들어갈 건 뭐야? 스탯이나 모든 게 다 말해주고 있는데. 케인은 사실 제공권도 좋고 발이 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제공권도 좋고 뭐 패스도 곧잘하고 다 좋아요. 사실 뭐 케인이 뭘 못해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그걸 말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케인이 뭘 못하지? 생각해보면 딱히 안 들어. 케인이 뭘 못하지? 뭘 못하지? 그냥 뭐 못하는 건 아니고 난사 좀 하는 거 그런 것만 찾게 될 걸 진짜. 막상 뭘 못하지 생각해보면 생각 별로 안 든다니까. 그럼 좋은 선수지. 단점 하나 꼽기가 쉽지가 않은데. 공격수한테 수비 가담하라는 거는 그 공격수가 유형에 따라 다른 거지. 전술 따라. 토트넘은 케인한테 수비를 안 시켜도 공격적으로 충분히 뽑아 먹을 수 있으니까 수비를 안 해도 되는 거고. 그건 똑같아. 메시도. 메시한테 수비하나요? 메시가 충분히 공격에서 그 많은 상황들 창출하고 뽑아 먹는데 굳이 수비할 필요가 없지. 너무 완벽한 선수를 원하는구나. 다음 소식은 이제 전북현대와 가시와 엔틀러스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 1라운드에서 만났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018 조별 첫 경기에서 열린 전북과 가시와 레이솔이 맞붙었으며 경기는 3대2로 종료가 되었고 가시와는 적지 전북에서 먼저 두 골을 넣었지만 역전패에서 승점을 1점도 획득하지 못했으며 다음 경기는 2월 20일 홈에서 텐진 콴찬과 대결하게 된다고 합니다. 텐진에 있는 선수들 중에 몇몇 선수가 유명한데 뭐 FC 켈런에서 뛰었던 모데스테나 벨기에 국가대표팀인 악셀 비첼 그리고 이제 브라질 국가대표팀이었던 파투도 있고요. 그 팀에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수비수인 권경원 선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팀의 감독이었던 칸나바로는 이제 광저우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떠났고 이제 그 팀을 상대로도 결국에는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특히나 아시아 무대들이 워낙 그 하향 평준화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평준화. 중국은 조금 하향 평준화가 맞다고 해야 되나? 좀 애매모호하긴 하네. 중국도 괜찮은데 사실. 아무튼 뭐 이제 좋은 멤버들이 많죠. 뭐 중국이나 일본들은 뭐 한국은 좀 네임드가 많이 떠나가고 있는 시점 맞지만 그래도 이제 잘 할 거라 봐요. 개인적으로 전북은 분명히 높은 곳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서울이 한다. 수원이나 수원이나 제주나 울산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수원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첫 경기를 수원이 잘 풀어간 거 맞는데 수원도 조가 만만치가 않고 남은 경기가 이제 첫 경기라 잘하면 좋겠지만 전북 빼고는 사실 다른 팀들은 전 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뭐 수원이나 잘했으면 좋겠다. 나는 다 잘하면 좋은데 다 잘할 순 없어.
그러니까 다 옛날에는 그 K리그 팀들이 다 잘했는데 어제 경기를 보면은 다 잘할 수 없어. 그냥 반타작 하면은 다행이고 반타작도 못하면 망한 거고. 어제 이겼죠. 어제 이겼죠. 부럽죠? AS 로마의 알리송은 재계약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언론 칼치오 메르카토에 따르면 AS 로마가 알리송 골키퍼에게 재계약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계약 기간 연장과 함께 바이아웃 조항의 삽입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알리송은 클롭의 리버풀과 강하게 연결이 되었었으며 파리와 레알 마드리드도 그에게 관심을 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선수는 150만 유로, 한화 20억 수준의 보너스를 500만 유로, 67억 정도 수준으로 이제 올려달라고, 높여달라고 클럽에 요청을 하고 있으며, 로마는 오직 외국 클럽에게만 해당되는 1205억 수준의 바이아웃을 넣으려고 조율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알리송은 이탈리아 생활에 행복을 느끼고 있지만 큰 오퍼가 들어올 경우 로마 클럽은 FFP 사정상 그 제안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 언론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카리우스 요즘 잘하고 있으니까 카리우스가 요즘같이 잘하면 근데 어차피 선수 영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알리송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지금 클럽은 완전히 미놀레를 거의 배제하는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미놀레도 알고 있을 거야. 결국에는 미놀레가 월드컵에는 참가를 할 거기 때문에 월드컵 끝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알리송이 아니더라도 뭐 최소한 좀 미래가 예상이 될 만한 어린 선수 데려오든가 아니면 뭐 당장 이 카리우스랑 좀 경험을 해가지고 주전 자리를 싸울 수 있는 선수 데려오든가 그건 이제 클럽이 알아서 하겠죠. 다음 소식은 멜버른은 울산을 상대로 스릴 있는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양팀은 그야말로 접전이었으며 울산이 디베르디멘토님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조던 좋아.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조던 화이팅. 디베르디멘토님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방송 봐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디베르디멘토 이름인가? 디베르디멘토 영국 사람? 왜 이렇게 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뭔지는. 양팀은 그야말로 접전이었으며 울산이 골을 넣으면 5분도 채 안 돼요. 멜버른이 다시금 골을 넣었고 울산이 또 골을 넣으면 멜버른도 다시금 골을 넣는 이제 양상으로 경기 흘러갔으며 멜버른 빅토리는 AAMI 파크에서 열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 1차전에서 대한민국의 울산 현대를 만나 3대3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유로파 해줘요. 챔스도 해주니까 유로파도 해주죠. 네. 아, 뭐 아파. 아스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라카제트의 부상을 알렸습니다. 그는 경미한 수술이 있었으며 수술 부위는 무릎이라고 하며 6주가량의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라카제트가 초반에 시작은 참 좋았는데 참 진짜 이제 6주 2월달에 지금 이제 중간이 와 있는 시점에서 6주면은 3월달 뭐 중순이나 하반기가 말쯤에 올 수 있더라는 건데 5월달에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한 달 반 정도 남은 상태에서 라카제트가 꼭 필요할 텐데 유로파도 그렇고 일단은 아스날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복귀 시점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 어떤 경기 중요한 유로파리그?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잘츠부르크랑 레알 소시다드 할 생각은 있는데 황희찬이 서브 아니면 잘츠부르크 경기 재미가 없어가지고. 다음 소식은 첼시는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5월 18일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이제
인터밀란 레전드들과 올스타전이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첼시는 5월 18일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첼시 레전드들과 인터밀란 이 레전드들 이제 레전드 매치가 성사되었다라고 밝혔으며 첼시는 1998년 리그컵과 컵 위너스컵, 그러니까 UEFA 위너스컵 그리고 슈퍼컵을 우승했던 멤버들을 다시금 부를 예정이고 그 멤버로는 지앙 프랑코 졸라, 데니스 와이즈 그리고 이제 지안 루카 같은 선수들을 다시금 데려올 것이며 인터밀란에서도 훌륭한 선수들이었던 자네티 그리고 유리 조르카예프, 프란체스코 톨도 등이 출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기로 얻는 모든 수익금은 스포츠에서 광범위한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첼시 파운데이션 이 프로그램으로 가서 어린 아이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이 전달이 될 거라고 해요. 다음 소식은 이제 스포츠 언론인 나인텐미닛에 따르면 맨유의 에레라는 여름에 AC 밀란으로의 이적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에레라는 이탈리아 명문 AC 밀란의 여름 이적 시장 타겟이 된 것으로 보이며 에레라는 맨유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고 이번 시즌 선발 라인업에 오직 8경기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투토 스포츠와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AC 밀란은 이 28살 미드필더에게 접근할 것이 확실하고 밀란은 지난 4월 이제 팀이 인수당한 이후 총 2억 1천만 파운드 3,140억을 쏟아부으며 자신들을 다시 유럽 축구의 핵심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 구단주가 베를루스코니로부터 구단을 사들인 이후에 그의 자금 줄기에 대한 의심이 수면 위로 떠오름에 따라 이러한 투자가 여름에도 계속될지에는 상당한 의문이 남아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폼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그냥 생각해보면 무리뉴도 약간 에레라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낮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다른 멤버로 메꾸고 싶어 할 수도 있죠. 뭐 어차피 에레라는 재계약도 막 문제가 좀 됐었고 주급도 좀 고액으로 넣어줘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무리뉴가 아무래도 잘 선택하겠죠. 에레라 그 승부주작 얘기는 저도 건너 듣긴 했는데 한 몇 년 전? 5년 전? 6년 전? 그때 다른 팀에 뛸 때 얘기니까 뭐 맨유랑 상관이 없고. 다음 소식은 챔피언스 리그 티켓 문제를 관련해서 세비야는 맨유를 UEFA에 제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비야는 이번 달 두 팀 간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앞두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티켓 가격 문제에 관해서 맨유를 UEFA에 제소하려고 한다고 세비야는 지난 11월 리버풀 팬들에게 54파운드 88,000원 정도의 티켓값을 책정했었는데 16강 맨유 경기에서는 무려 89파운드 13만 5천원의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에 맨유 팬들의 과도한 원정 비용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맨유는 똑같이 이제 티켓값을 올려서 이제 판매할 예정이고 OT는 원정오는 세비야 팬들로 티켓값을 비싸게 받아 그것을 다시금 팬들에게 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또한 맨유는 UEFA 규정인 원정팀 팬들에게 줘야 되는 5%의 원정 좌석 또한 이제 안정상의 이유로 세비야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인데 세비야가 그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 제소 하나와 이 티켓의 배분에 관해서 이 또 제소를 해서 두 가지를 연달아 제소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 소식은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유벤투스 대 토트넘의 평점이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이제 유벤투스가 먼저 두 골을 넣으면서 이제 앞서 나가고 있다가 이제 케인의 한 골, 그리고 엑셀 한 골 해서 2대2로 비겼죠. 이날 경기의 평점을 보면 부폰 6점, 뭐 데실로 7점, 베나티아 7점, 그 다음에 키일린이 7점, 산드로 6점, 그 다음에 피아니치 8점, 그 다음에 만주키치 7점, 이과인 8점, 베르나데스키 7점. 근데 여기도 두 골 넣어가지고 충분히 이 정도 받을만하고, 이 서브로 나왔던 두 명, 스트라로, 벤타크루가 5점이었죠. 그 다음에 요리스 7점, 산체스 7점, 베르통은 7점, 덴벨레 8점, 덴벨레 잘했지. 에릭센 8점, 알리 7점, 라멜라 8점, 케인 8점. 손흥민 5점. 이거는 사실 얼마 뛰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물론 평점이 모든 걸 다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라멜라한테 8점을 줬다라는 건, 그리고 이제 골을 넣은 케인이나 이렇게 비슷하게 에릭센과 맞춰줬다라는 건 라멜라가 이날 잘했다는 거지. 라멜라가 사실 나는 라멜라를 잘 넣었다 생각하는 이유가 원정이었고 좀 수비력이 그래도 좋은 선수를 쓰고 싶었을 거예요. 포지티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넣는 것도 넣는 거지만 좀 막을 수 있으면 막고 오는 게 좋으니까. 라멜라가 그 활동량도 그랬고 일단 요소가 괜찮은 편이었으니까. 체력도 손흥민보다 낫고. 근데 손흥민이 난 좀 더 일찍 나왔으면 좋겠다고는 생각했는데 알아서 하겠지 뭐. 아무튼 이날 라멜라 잘했지 뭐. 이날이 아니라 오늘 새벽이지. 새벽에 라멜라 그냥 괜찮게 잘했지 뭐. 아니 인스타 테러하는 거는 그만 좀 해야지. 여기도 갔다가 여기 끝나면 또 킴부탱한테 가서 너 죽이네 살리네 또 그러고 있고, 평창 올림픽 가가지고. 아니 또 왜 이렇게 스포츠는 많이 봐 또. 하나만 보지 볼 거면 진짜. 여기 가서 협박했다가 저기 가서 우르르 가서 저기 가서 협박. 무슨 도둑도 아니야? 아휴 진짜. 그러면서 어디 가서 누가 막 독박 예의주고 이런 말 해주면 좋아가지고. 아니 진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몇몇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욕먹인다니까 보면은. 응? 다음 소식은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게리 케일 또한 헐시티의 메이슨 은퇴에 대해서 절망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1월 케이힐과의 코너킥 공중볼 경합에 2개골 한모를 당한 메이슨은 26살의 나이로 은퇴를 선언했으며, 메이슨은 이번 시즌 복귀를 희망했으나 메디컬 팀의 조언에 따라 이제 은퇴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메이슨이 공식 이제 성명서를 팀에서 발표하며 은퇴를 개인적으로 말할 때 케일 또한 자신의 SNS에서 직접 언급하길, 저는 오늘 라이언 메이슨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이 드는 하루입니다. 코너킥에서의 경합은 축구 선수가 수천 번을 해왔던 것들이고 이러한 라이언의 결과를 보는 것은 마음이 부서질 듯 너무나 아픕니다. 그의 가족과 저의 마음이 모두 다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의 미래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란다라고 케일이 자신의 SNS에다가 메이슨의 은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의 전문을 올렸습니다. 모르지 이렇게 봐서는 어떻게 부딪혔는지.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누누이 말하지만 그냥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자연스러운 은퇴는 정말 복받은 거야. 이렇게 타이잖아, 타이. 그러니까 케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축구 경기를 뛰러 나갔고 그냥 이제 자신이 부딪히려고 부딪힌 것도 아니고 이제 경합을 하다가 부딪혔으니까 타이잖아, 타이. 타이적인 상황에서 이제 뭔가 큰 부상이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신이 평생 해왔던 축구를 이제 그만둬야 된다라는 선택을 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또 이거를 선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선수들의 가족도 있을 테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어렵지. 어렵지. 아무튼 안 됐어요, 메이슨이. 토트넘에서도 되게 유망주였는데. 참 아쉽네. 그러니까 헤드기어 끼고도 안 될 정도였나봐. 그러니까 헤드기어 끼고 할 정도면 키부처럼 뭐 이렇게 끼고서라도 했겠지. 축구를 뭐 헤드기어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아닐 테니까. 근데 이제 뭐 그렇게도 하면 안 되는 이제 몸 상태였나 보죠, 뭐. 많이 스스로가 잘 알아봤다고 하니까 잘 알아봤겠지. 이제 케일이 자신의 이제 SNS에다 원문을 올린 거죠. 네. 어제였네, 어제. 발렌타인데이 날. 댓글도 많이 썼네. 어머나. 하긴 뭐 저 댓글에 다 좋은 글만 썼겠어. 또 안 좋은 글도 많았겠지. 다음 소식은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클롭이 전술이 아니라 열정이 게임을 승리로 이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9년 만에 8강을 노리는 리버풀은 16강에서 발렌타인데이 때 포르투를 만났으며 클롭은 이날 경기 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결코 승리를 가져갈 수가 없고 승리는 순간순간 올바른 결정과 그라운드에서 모든 걸 주는 선수에게 가는 것이고 시스템은 중요하나 그저 선수들에게 최적의 포지션만 맡길 뿐 나머지는 선수들의 열정이나 생각이 이 경기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도르트문트가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의 이아라벤디를 노린다라는 소식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은 끝났으나 이 팀은 다음 시즌 중원 보강을 계획 중에 있고 빌트지에 따르면 도르트문트는 이 27살의 레알 소시에다드 미드필더인 이아라벤디에게 다시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또한 이아라벤디 말고도 중원 강화 옵션이 더 있는데 그것은 리버풀의 엠네찬, 모나코의 파비뉴, 그 다음에 안더레트의 덴동커가 도르트문트 영입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라멘디 잘하지. 어차피 이라멘디도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도르트문트의 이적도 생각해 볼만하죠 뭐. 다음 소식은 BBC에서는 지소연 이 첼시 레이디스 소속으로 뛰고 있는 지소연이 버밍엄 시티 경기 출장에 팀을 2대0 승리로 이끌면서 올 시즌 지소연의 상승세를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여자 축구는 잉글랜드가 그닥 이제 뭐 유명하지도 그다음에 뭐 잘하지도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지소연이 자기 축구를. 근데 지소연도 축구 그만둘 생각을 벌써 하더라고. 여자 축구들은 좀 일찍 그만두나?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소연도 은퇴 얘기를 좀 간간히 하더라고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래서 벌써 그럴 때가 된 건지. 시간이 빠르네. 여자 축구는 좀 뭐랄까 좀 너무 그 일찍 은퇴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물론 늦게까지 하는 선수 많이 봤는데 아무튼 다음 소식으로 갑시다. 다음 소식은 발렌타인데이 특집으로 당신의 데이트 스타일로 잘 맞을 것 같은 감독을 고르라는 이제 뉴스였어요. 그냥 뉴스는 아니고 그냥 뭐
조사? 그냥? 앙케이트? 그냥 뭐 이 중에 누가 잘 맞을 것 같냐? 벵거, 클롭, 무리뉴, 그다음 뭐 빅샘, 뭐 또 뭐 펩 이렇게 5명이 후보로 있었는데 무리뉴한테 너무 사진 잘 나온 걸 해준 거 아니야? 센터에다가. 무리뉴 뭐 미남이긴 한데 너무 그 사진이 상반되게 잘 나온 사진을 썼잖아. 클럽은 약간 저기 그 손담비 표정 있잖아요. 뭐 니까 찍기 그거 있잖아. 그 표정 같아 되게. 그 왜 메시도 그 사진 있잖아. 되게 유명한 거. 우리 짤로 많이 쓰는 거. 니까 찍게? 니가 이런 거 있잖아. 애처롭다 이럴 때. 한번 써주면 되잖아. 메시 표정. 그래. 그 표정 있잖아요. 그 표정 라인이야 저 표정은. 나 아무튼 별의별 주사를 다 하네. 뭐 무슨 의미가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다 결혼한 사람들이고 뭐 잘 살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메시 소식도 나오네. 메시는 오늘 세계 소아암 날을 기념해서 미술 캠페인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2월 15일은 전 세계적으로 소아암의 날이며 리오넬 메시는 바르셀로나 소아암 센터를 돕기 위해 팬들의 참여를 부탁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이 슈퍼스타는 그의 팔로워들에게 2018 월드컵을 테마로 한 그림을 그려서 샵 메시 아트라는 해시태그로 SNS에 올려주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으며 이 이벤트의 수상자는 메시의 사인을 붙여 바르셀로나 소아암센터의 그림이 모두가 기부가 될 것이고 이는 새 병동을 짓는데 이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수상자는 또한 메시의 개인 메시지와 함께 따로 사인판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그림이 들어간 복제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전 똥손이라. 다음 소식은 수원 삼성이 호주 A리그 1위 팀인 시드니 FC에게 혼쭐을 내주었다라는 현지 기사입니다. 시드니 FC는 2014년 웨스턴 시드니 이후 호주가 다시 아시아 타이틀을 찾아올 최적의 기회로 평가를 받았지만 어제는 시드니답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다른 A리그 팀들보다 월등한 실력을 보여주며 시즌 단 2패만을 허용했던 지난 18개월간의 이제 퍼포먼스를 시드니를 보고 패배를 예측한 팀들은 거의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어제는 전술적 피지컬적으로 앞선 것은 K리그의 수원이었으며 수원은 그들의 계획대로 경기를 끌고 나갔고 원하는 바를 해냈다고 합니다. 그들의 수비 앞에 시드니 공격수들은 모두 다 이제 벽에 가로막혔고 그 다음에 이번 시즌 리그에서 20골을 넣으며 엄청난 A리그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브라질 공격수인 보보는 완전히 차단되어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 팀의 패배를 지켜만 보았다라고 현지에서 기사가 혹평이 나왔습니다. 혹평.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어제 리버풀과 포르투의 경기에 선수들 평점, 뭐 카리우스 7점, 아놀트 7점, 반다이크 8점, 그 다음에 로브렌 8점, 로버트슨 8점, 뭐 밀러 8점, 바이널든 8점, 살라 9점, 피르미누 8점, 마네 9점. 제일 낮은 게 7점이야? 맞나? 제일 낮은 게. 다음 소식은 레알과 파리 생제르맹 평점을 또 스카이스포츠에서 올렸는데 3대1로 이긴 레알이 이긴 경기에서 평점을 살펴보면
나바스 7점, 나초 6점, 바란 7점, 라모스 7점, 마르셀로 8점, 카세미로 6점, 모드리치 6점, 토니 크로스 7점, 이스코 7점, 벤제마 6점. 아유, 벤제마는 호날두 8점. 호날두 8점짜리 아닌데 솔직히. 뭐 나중에 뭐 바스케스 베일 뭐 이런 아센시오 뭐 다 빼고. 근데 아레올라 골키퍼 아레올라 8점이요? 아레올라 8점, 알바스 7점, 마르키니스 6점, 킴펜베 6점. 그다음에 6점짜리 빼고 5점. 5점. 로셀소는 진짜 못했나 보다. 라비오 7점, 라비오 골 넣는데 7점. 음바페도 6점이네. 네이마르 8점. 카바니도 못했나? 하긴 뭐 별다른 없었으니까. 뭐 매니에도 잠깐 나왔는데 5점 받았고, 뭐 드락슬 아예 안 나왔고, 맨 오브 더 매치는 뭐 2골 넣었으니까 호날두 받았네요.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브에서 말하길 바르셀로나는 우스만 덴벨레에게 좀 더 언론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덴벨레를 미디어로부터 보호할 것이고, 덴벨레는 현재 스페인어를 할 줄 모르고 완전히 다른 리그에 정착하게 된 어린 선수에게 힘들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바르셀로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덴벨레가 받는 압박을 줄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바르셀로나는 덴벨레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의사들에게 자주 그의 집을 방문하라고 말해두었을 정도로 그에게 신경을 쓰고 있고, 그들은 또한 덴벨레의 식단을 위해서 영양사와 요리사를 그의 집에 파견을 보냈으며, 물리치료사들 역시 그의 집에서 그의 훈련을 도와줄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차피 배려해줘야지. 왜냐면 어린 선수가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오자마자 좀 큰 부상도 당했었고, 선수가 그렇게 큰 금액을 이적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압박감이 어마무시하니까, 물론 이제 그 월클급이 될 선수들이면 그걸 즐기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리 선수가 담대하고 포부가 커도 그렇게 큰 금액으로 와서 그 사람들에게 대한 기대감을 받는다라는 게 느껴지면 얼마나 그게 좀 견디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은 프랑스 르텐 스포츠에 따르면 리그앙의 생트티에는 권창훈 영입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트티에는 이번 시즌 디종의 권창훈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 중에 있으며, 생트티에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케빈 모네와의 계약이 만료가 되고 폴 조지 은텝은 임대가 만료되어 볼프스부르크로 돌아갈 예정인데, 생트티엔이 영구적으로 그 선수들을 사기에 너무나 비싸서 영입하지 않을 생각이고,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생트티엔의 관계자들이 권창훈 선수를 지난 몇 달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권창훈은 22경기에서 6골 2개의 도움을 기록 중에 있으며 디종의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인 선수가 되었고, 6월까지 이 선수는 자신의 잠재력을 계속 확인하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 선수에 대한 구체적인 영입 시도는 없었으나 권창훈에게는 이미 잉글랜드 스카우터와 독일 그리고 프랑스 복수의 유럽 클럽들이 이 선수를 꾸준히 스카우터를 보내며 스카우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를 얻기 위해선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이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생트티엔이 디종보다 순위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디종의 선수들이 매년 나갈 거잖아요. 네. 원래 디종은 그런 팀이라고 뭐 단장도 계속 얘기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강등 안 당할 정도의 팀에 가서 자신 능력을 꾸준하게 보여줄 수 있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근데 권창훈도 군대가 문제라 잘 생각해야겠지 뭐. 이렇게 말하면 뭐하냐, 군대가 이제 저긴데 코앞인데.
스페인 마르카에서는 테니스 스타인 라파엘 나달이 레알 서포터들의 중심에 함께 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는 어제 저녁 레알 마드리드를 응원하는 열도 그 중에 한 유명한 셀럽이 레알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테니스 스타이자 이제 클레이 코트의 왕자 레알 마드리드의 열렬한 팬이라고 알려져 있는 나달이고 그의 사진이 레알 팬들의 응원 사진 한가운데 있을 만큼 그는 유명한 레알 팬이자 자랑거리임 동시에 그의 축구 열정을 레알 팬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이 팬들의 뭐랄까 팬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나달을 쓰는 것 같아요. 사진을 나달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나달이 원래 유명해요. 레알 팬으로 레알 그 장도 자주 가서 뭐 이제 유니폼들 사진도 찍고 선수들과 얘기도 하고 막 워낙 유명해가지고 아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나달 뭐 레알 팬인 거. 추천 눌렀는데 좀 약간 좀 이따 올라갈 거야 아마.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골잡이와 도우미 역할을 이제 관련해서 어느 도우미가 어느 골잡이가 가장 잘 맞았는지에 대한 특집 기사가 있었습니다. 순위는 아니고 첫 번째로 볼 이제 커플은 프랑크 램파드와 드록바인데 램파드가 드록바에게 24개 도움을 해 주었고 데런 앤더튼은 테디 셰링엄에게 20개의 도움을 그 다음에 스티브 맥마나만과 로비 파울러는 이제 맥마나만이 로비 파울러에게 20개 도움을 줬죠. 이 다음에 바로 레알 갔어요. 맥마나만은 이때 엠블럼 큰 거 봐. 어우 징글징글해. 엠블럼을 왜 이렇게 크게 한 거야? 드록바 은퇴하잖아. 은퇴 이제 했지. 모트를 뛰다가. 그 다음에 프랑스의 피레스는 앙리에게 17개의 도움을 주었고 솔라노는 시어르에게 16개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솔라노는 사실 저 당시 정말 잘하다가 확 갔지 상태가 잘했는데 그리고 다비드 실바는 아구에르에게 15개의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티에리 앙리는 융베리에게 15개의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건 좀 특이하긴 하네. 앙리가 융베리가 앙리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앙리가 융베리에게 조금 특이하긴 하네. 시오 월컷은 로빈 반페르시에게 14개의 도움을 주었고요. 라이언 긱스는 앤디 콜에게 14개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드와이드 요크 있고 막 그랬을 시절이니까. 그 다음에 뉴캐슬의 로베르는 시어르에게 14개의 또 도움을 주었고 애슐리 영이 욘 카레부에게 14개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욘 카레부가 그 노르웨이 선수 맞나? 원톱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 오래돼가지고 카레부가 영도 잘했지 빌라에서. 그 다음에 외질이 지루에게도 14개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알리도 케인에게 14개의 도움을 주었고
진짜 이게 좀 잘 맞는 그 서로의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부한 표현이지만 눈빛만 봐도 안다는 그런 거구만. 눈빛만 봐도 그런 거야, 그런 거. 다음 소식은 유벤투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로마의 미드필더인 플로렌치와의 계약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플로렌치는 여전히 로마와 재계약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팀들이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유벤투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플로렌치에게 상당히 높은 관심을 유지 중에 있다라고 하며 이제 이 선수를 원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AS 로마의 단장인 몬치 단장은 그가 떠나지 않고 로마에 남을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 선수가 아무래도 이적설에 휩싸여 있지만 남아 주기를 그리고 남을 것이라고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축구 뉴스를 1시간 20분 정도 했는데 이걸 처음부터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조던 검색하신 다음에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톡에서 조던 검색하신 다음에 풀친 등록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해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